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양자기계학습을 주제로 석사 졸업한 박시현 학생입니다. 현재는 IBM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퀴즈킷의 최신 업그레이드 내용과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퀴즈킷을 설치하신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아나콘다, 콘다를 설치하신 지 오래됐다면 이 셀을 참조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파이썬이 3.1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점이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파이썬 환경이 3.7 이하다, 파이썬 버전이 3.7 이하다 그러면 꼭 3.10으로 새로 가상 환경을 만드셔서 이 노트북을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노트북을 실행하려면 주피터 노트북 또는 주피터 랩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키스킷 설치하신 지 오래됐다면 이 명령어로 키스킷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키스킷 IBM 프로바이더랑 원래는 IBM Q 프로바이더였죠. IBM Q 프로바이더가 이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인스톨 퀴스킷 하고 퀴스킷 IBM 프로바이더 Q가 없죠. IBM 프로바이더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퀴스킷 IBM 런타임도 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퀴스킷 패키지 안에 베타 패키지 안에 퀴스킷 에어가 있었는데 이 에어도 베타 패키지에서 삭제되면서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퀴스킷이 최신 버전으로 설치된지는 이 코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이거 실행해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딱 나오게 됩니다. 가장 최신 퀴스킷 버전은 0.44.1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랑 여기 있는 제 환경이랑 퀴스킷 에어의 버전이 다를 텐데 이거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업데이트 사항으로는요. 앞서 말해드렸듯이 IBM Q 프로바이더 패키지가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IBM 프로바이더, IBM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IBM 런타임 이 세 패키지로 갈아타시면 되겠고요. 예제 코드는 밑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자세한 미티게이션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링크 따라가셔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퀴스켓 에어 패키지가 메타 패키지에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퀴스켓 메타 패키지 얘기가 나온 김에 메타 패키지라는 패키지에 이렇게 퀴스켓 데이터, 머신러닝, 파이낸스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 메타 패키지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기존에 쓰던 퀴스킷 대괄호 치고 익스페리먼트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쓰려면 반드시 이제 퀴스킷 익스페리먼트 이런 식으로 따로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퀴스킷 pip, install, quiskit all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퀴스킷 메타 패키지에는 퀴스킷 테라만 남게 되는데요. 테라는 서킷의 컴파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키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 0.45 버전이죠. 네, 다음 버전부터는 퀴스킷 메타 패키지가 없어지고 그냥 퀴스킷 테라만 남게 됩니다. 퀴스킷 테라의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서킷 그러니까 클래시컬 컨피그레이션이죠. 네, 컨트롤 플로우라고도 하는데 다이나믹 서킷의 트랜스파일레이션이 오티미제이션 레벨 0, 1만 됐다가 이제 2와 3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밑에 예제를 보면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이나믹 서킷의 컨디션으로 들어간 파트죠. if else 문의 컨디션, while loop의 컨디션,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문의 이제 타겟 필드에 이제 새로운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타입은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는 클래시컬 레지스터랑 그 클래시컬 레지스터가 가져야 하는 값, 인티저죠. 네, 그거의 페어를 튜플 형식으로 대입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말 그대로 익스프레션 형태로 컨디션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렇게 특히 이번 초기 릴리즈에서 추가된 연산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튜플 방식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equal 오퍼레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두 클래시컬 레지스터가 서로 같냐를 나타내는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큐멘테이션 링크 들어가셔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비트 예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이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QIP 병렬화와 화슴3로 추출을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다이나믹 서킷에 더 설명하자면 퀀텀 서킷을 그릴 때 아웃풋을 NPL로 설정하면 컨트롤 플로어가 들어간 퀀텀 서킷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 회로 그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에서 제 기존의 파라미터를 어사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사인 파라미터 또는 바인드 파라미터 펑션을 사용했잖아요. 이 바인드 또는 어사인먼트의 작업이 비약적으로 이 작업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향상된 정도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코드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존에 있던 코드에 따로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냥 트랜스파일에 오티마이제이션 레벨 3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보다 더 빠르게 트랜스파일이 되는 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파일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서킷도 넣고 변수도 넣고 그랬잖아요. 그게 병렬화를 위한 거였는데 그런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커스텀 파럴렐 익스큐션은 기스킷에서 제공하는 파럴렐 앱을 통해서 병렬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퀀텀 인포 패키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펑션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거티비티랑 슈밋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펑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나타내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기존에는 파이썬 리터럴, 그러니까 불리안이나 플롯 이런 객체들과의 곱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스킷에 있는 파라미터 익스프레션과도 곱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라미터라이즈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저번 일제도 있었는데요. 키스킷 알고리즘 모듈이 이제 제거될 겁니다. 네. 이거는 위에 부분과 문법적으로 일치하게 퀴스킷 알고리즘이라는 패키지를 따로 설치하셔서 미티게이션 가이드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파이썬 3.10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파이썬 3.7이 이제 6월 27일부로 지원 종료되는데 파이썬에서 지원 종료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키스킷도 더 이상 3.7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제 코드인데요. 키스킷 IBM 프로바이더 미티게이션 가이드를 살짝 볼게요. 기존엔 이제 키스킷에서 IBM Q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토큰도 입력하고 enable account, save account 해서 프로바이더 불러오고 이 프로바이더에서 허브를 허브, 그룹, 프로젝트 이런 걸 줘가지고 프로바이더를 불러와서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백엔드를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그 방식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고요. 캐스케드 IBM 프로바이더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여기서 IBM 프로바이더라는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제 IBM 프로바이더에서 계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기본 디폴트로 불러오는 거죠. 어, 저는 허브는 인터널 허브, 네, 허브는 인터널 허브, 그룹은 디플로이. 이거는 이제 IBM 내부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용했고 전 세대 미덕 오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이라면 갭 프로바이더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 IBM 프로바이더로 이제 프로바이더를 생성할 수 있고요. 변수로는 인스턴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허브랑 그룹 프로젝트 이걸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슬래시로 구분하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가 볼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어, 실제 IBM
프로바이더에 이제 접속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그래서 그냥 트릭인데 필터 키워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엔드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꽤 많은 종류의 백엔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시연에서는 제가 컨트롤 플로우 연산을 직접 백엔드에서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컨트롤 플로우 연산을 지원하는 백엔드 목록에서 제일 덜 바쁜 거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연산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다이나믹 서킷에 대한 연산을 지원하는지 이거에 이 키워드를 true로 설정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목록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제일 덜 바쁜 거는 IBM 오클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연에서 IBM 오클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BM 퀀텀 랩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목록을 쫙 본 다음에 여기 피처에 오픈 쿼슴 3라고 돼 있으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이나믹 서킷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상태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이제 스테터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름이랑 몇 개 지금 대기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에서는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방식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튜플 형식으로 컨디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시컬 레지스터의 값이 3이냐? 그러니까 1, 1이죠. 그래서 맞으면 X를 하고 틀리면 첫 번째, 두 번째 큐빗이죠. 두 번째 큐빗에 Y 연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 때는 예를 들어 클래시컬 레지스터 1이랑 클래시컬 레지스터 1이랑 클래시컬 레지스터 2가 같을 때 어떤 연산을 해라. 이런 건 하기가 힘들거든요. 프레션 이퀄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클래시컬 레지스터 1이랑 2가 같으면 이제 H 연산을 하고 다르면 S 연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while loop이나 스위치 오퍼레이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컨트롤 플로우 오퍼레이션들은 옵티마이제이션 레벨 3로 트랜스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네, 기존에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이 0, 1만 되는데 이제 최대 레벨로 트랜스파이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슴 파일 형식으로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아직은 컷은 파일에서 서킷으로 로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는 추후 업데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플로우 다이나믹 서킷은 IBM 퀀텀 백엔드에서 이공 백엔드에서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시간상 미리 회로를 돌려본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trieve job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전에 실행했던 결과를 불러온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잡을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가 나오는데 그 잡 아이디를 뜨시면 이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용자께서 사용하셨던 실행했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킷 드로어에서 다이나믹 서킷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예제를 볼 건데요. 네, 이 큐시는 아까 위에서 봤던 토이 큐시고요. 토이 퀀텀 서킷이고 컨트롤 플로우 오퍼레이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 컴파일된 서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러면 어떤 큐빗에 어떤 조건이 가해져서 어떤 연산을 하는지 이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if else 블록문으로 다 퉁쳐버리니까요. 스타일을 npl로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서 뭐를 하는지,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어떤 연산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는요,
이 익스프레션이 어떤 익스프레션인지 출력은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파일된 서킷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네, 이를 텔레포테이션 예제를 통해서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이것도 새로운 피처라면 피처인데 기존에는 수학 케이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밑에 어떤 블록인지 출력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NPL 아웃풋을 NPL 설정하면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제 if s랑 똑같죠, 사실상. cif를 사용해서 벨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이거를 앨리스 쪽에서 벨 메저먼트를 수행해서 그 측정 결과를 밥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이제 밥은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로컬 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앨리스의 스테이트를 복구하는 그게 이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었는데 네, 기존에는 이 채널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산을 했어야 됐다가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정식 업데이트에 편입이 안 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퀴스킷 에어의 버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버전이랑 다를 겁니다. 네,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인, 네,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퀴스킷 테라랑 퀴스킷 에어의 그 업데이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퀴스킷 테라에서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을 지원하지만 아직은 퀴스킷 에어에서 클래시컬 익스프레션을 포함한 서킷의 시뮬레이션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 케이스 오퍼레이션도 아직은 퀴스킷 에어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고요. 이건 이제 추후 업데이트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시연을 위해서 이 베타 버전을 받아왔고요. 네, 그래서 베타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 콜랩 노트북이랑 래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벨로퍼 분들이 제공을 해 주셔서 저는 이걸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보시면 스킷 에어의 버전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로컬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 코드를 있다 하시면 그냥 이 노트북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이 서킷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실제 백엔드에서 수행한 그걸 다시 받아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터가 잘 작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IBM 백엔드에서, 그러니까 리얼 백엔드에서 이걸 다이나믹 서킷을 IBM 백엔드에서 실행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얼 백엔드에서 엑스큐션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이제 텔레포테이션 서킷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위에 서킷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메저먼트를 해서 이 값이 0이면 기존에 있던 앨리스 스테이트랑 글로벌 베이스를 무시했을 때 기존에 있던 앨리스 스테이트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이면 오소고너럴 거겠죠. 많이 다른 거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클래시컬 레지스터가 0인 거 보니까 텔레포테이션이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뒤에 있는 두 비트는 이제 앨리스의 젤 메저먼트 측정 결과인데요. 여기선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유니폼하게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니폼하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회로가 좀 길다 보니까 IBM 오클랜드에서는 살짝 디펙트가 있는데요. 그래도 에러 커렉션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그래도 시뮬레이션의 결과랑 일치한다. 또는 시뮬레이터가 리얼 백엔드의 결과랑 일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퀀텀 인포 라이브러리에서 네거티비티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양사 상태의 네거티비티 값은 양사 상태의 인텐건버트라든가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요. 네, 그래서 큐빗의 경우 수식은 이렇게 계산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다큐멘테이션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코드에서 할 거는 벨 스테이트랑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네거티비티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비티의 인자로는 그냥 스테이트 덴시티 매트릭스 되고 스테이트 벡터 되고요. 그게 들어가고 뒤에 이제 서브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 서브 시스템은 트레이스 아웃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큐빅을 트레이스 아웃 되고 프로덕트 스테이트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브 시스템을 트레이스 아웃 하게 됩니다. 벨 스테이트의 네거티비티는 0.5가 되고요.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네거티비티는 0이 되겠죠. 프로덕트 스테이트니까요.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슈미트 컴포지션 펑션이 추가가 된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다큐멘테이션 가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제에서 할 거는 마찬가지로 벨 스테이트랑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슈밋 코에피션트를 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어떤 스테이트가 더 인텐글 돼 있는지 판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사용 예제를 보면요. 스테이트를 첫 번째 인터를 받고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을 봤는데 여기서 서브 시스템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서브 시스템이 아닌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벡터가 되고 서브 시스템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벡터가 되고 그래서 이 슈빈트 컴포지션을 하면 아웃풋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 각 리스트마다 슈밋 코에피션트랑 그거에 해당하는 슈밋 아이겐 벡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스트는 당연히 루트 2분의 1인 0.707이 이제 슈미 코에피션트로 나오게 되고요.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원래도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였죠.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판별하면 베스트의 인테그먼트가 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들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가 이제 피스켓에서 제공하는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이랑 곱셈이 가능하다는데요. 스파르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주로 사용할 때가 BQ 같은 걸 돌리거나 할 때 expectation value를 측정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로 많이 기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quiskit primitive의 estimator 사용 예제를 기반으로 새로 예제 코드를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안사츠는 그냥 이거 썼고요. 이 안사츠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도 뭐렇게 정했습니다. 배질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인데요. 마찬가지로 그거에 이제 실제 데이터 코에피션트를 그냥 해줬고요. 파울리 오퍼레이터들은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제 이 부분이 기존 방식인데 스파스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from list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플로트라든가 인트라든가 이런 실제 숫자와 파울리 스트링을 제공을 해서 해밀턴이라는 생성을 했는데요. 이러면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제 새로운 방식은 이제 파라미터랑 파스 파울리 오퍼레이터를 곱하는 거를 더하는 그런 형식으로 새롭게 파라미터라이즈된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엑스큐션 시켜보면요. 이렇게 결과가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에 어떤 이 코에피션트를 바인딩 해가지고 그 값을 보면 두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파일러 부분도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리스트에 변수를 대입하는 것으로 병렬화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제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그 방식을 폐지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방식이 권장됩니다. 트랜스파일 함수 자체를 이제 리스트 메소드 안에 넣어서 반복하는 식으로 수행을 하던가,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반복하는 연산당 43.6ms가 걸린다고 하네요. 아니면 퀴즈킷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패럴렐 맵을 사용해가지고 병렬화 또는 파이썬의 멀티프로세싱으로 병렬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화를 하면 시간이 네, 좀 더 단축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퀴즈킷 글로벌 커뮤니티는 2주에 한 번씩 퀴즈킷 데모데이즈라는 이름으로 개발자 미덕을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최신의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제 퀴즈킷 데모데이즈 링크 여기 있는 링크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릴리즈 내용은 퀴즈킷에서 제공하는 릴리즈 노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키스키 미덥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이유는 키스키즈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쓰던 라이브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미덥 때마다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 코드를 제공해드려서 이미 키스킷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발에 불연속성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마쳐주신 시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